제가 2년 전에 축구 인생을 마무리했었어요. 11살에 축구를 시작해서 36살에 은퇴를 했으니까 한 25년을 축구를 한 거죠. 축구를 시작하고 11년 만에 22살에 첫 수입이 생겼는데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월 한 350 정도? 그때 당시 엔화가 높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유의미한 숫자 연봉 1억은 25살이 돼서야 받게 됐는데 축구를 하고 14년이 걸린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나와서 많은 기자분들이 물어보셨어요. 다시 태어나도 축구를 할 거냐고. 내가 다시 태어나서 축구를 한다? 지금의 사고와 생각, 마인드로 축구를 다시 한다면 저는 죽어라 이 두 가지만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가 1억 받는데 14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죽어라 이 두 가지만 하면 이 기간을 최소 한 3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8살 아이가 있는데 미호가 만약에 축구를 한다? 그럼 저는 그 기본기만큼 이 두 가지 무조건 시킬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경험에서만 비롯된 가설이 아니에요. 어떤 사이언스나 네이처나 랜싯 같은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학술지에 근거한 과학과 연구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연구냐? 예전에는 좋은 학자다. 이걸 어떻게 판가름했냐면 얼마나 논문을 많이 냈냐였어요. 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 그 논문과 연구 결과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용했냐 이걸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게 좋은 논문인지 판가름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논문과 연구 결과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주환 교수님은 실제 논문상도 많이 받으시고 최근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와 논문을 많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뇌과학 기반의 명상 전문가 과정을 이분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에 축구를 입각해서 이야기한다. 믿을 만한 내용이다 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야든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해야 돼. 축구든 공부든 다 똑같아. 근데 이게 두 개가 단어는 다른데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잘한다는 우리 뇌에 축구를 잘하는 신경세포들이 훨씬 더 많고 그 신경세포들이 신호를 빨리 잘 주고받는다예요. 내가 슈팅을 못한다 그 말은 슈팅을 잘할 수 있는 뉴런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신경들이 빨리빨리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요? 맞아요. 연습을 하죠. 우리가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슈팅을 잘하게끔 할 수 있는 뉴런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뉴런들이 신경을 주고받는 속도가 빨라져요. 물론 이거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냅스니, 축사기니, 미엘린이니 이런 거 말씀드리면 다 잘할 거니까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슈팅을 잘한다. 슈팅을 잘하는 뉴런의 숫자가 많고 신호 전달이 빨리빨리 주고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같다. 사업도 똑같고 이 솔리아스 폭풀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값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축구에 필요한 신경세포들이 더 많이 형성되고 신호를 더 빨리빨리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훈련이고 그게 곧 노력이구나. 그리고 이런 뉴런들의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신경가소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말이 좀 어려운데 개념은 엄청 쉬워요. 가소성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변한다예요. 신경세포들이 변한다. 그래서 신경가소성이에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아니 변할 수 있다. 신경가소적 현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리프팅을 10개밖에 못 차도 연습을 계속하면 1000개도 차고 2000개도 찰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경가소성이 일어나는데 이 대답은 신경가소성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신 에릭 켄달 박사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신경가소적 현상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강도와 빈도. 자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훈련의 강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받는 충격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해서 실전 경기라고 해볼게요. 실전 경기라는 그 분위기, 환경, 관중, 상대방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훈련 때와는 아예 다른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 뇌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출전 많이 하는 선수와 출전 못하는 선수의 성과 레벨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이유가 이 현상이에요. 왜? 강도 면에서 리그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 그럼 경기 못 뛰는 선수들은 포기해야 돼요? 아니죠. 신경가소적 변화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빈도도 있잖아요. 이걸 늘려야 돼.
노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한 레벨에 가기까지 빈도를 늘리는 게, 이 빈도를 늘리는 게 곧 노력이다. 근데 제 25년의 축구 경험상 대부분 선수들이 노력을 포기하는 이유가, 내가 실패를 해서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깊은 이면을 들어가다 보면 실패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대부분 많이 포기하냐면 대부분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 우리가 이 조급함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대에 갖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까진 좋거든. 근데 그거를 꼭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있어야 돼. 꼭 그거를 그때 가져야 돼 라는 집착에서 조급함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내가 이거를 이때 해야 돼. 또 내가 정했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사회가 정했어. 자, 축구한 지 한 3년 되면 리프팅 1000개는 차야지. 자, 6학년 되면은 경기 뛰어야지. 중3 되면 뭐는 해야지. 고3 끝나면 최소한 대학 특기생으로 가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거 잘 생각해 볼까요? 그거 다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어요? 이 사회가 정했어. 그 사회가 정해놓은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이 조급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 조급함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되던 것도 안 되지. 되던 것도 안 되니까 당연히 성과 안 나오고, 성과가 이제 계속 안 나오면 그때부터 나를 부정하기 시작하죠. 내 노력을 부정하고. 거기에서 끝나요? 아니에요. 그 부정이 옆으로 퍼져요. 팀 탓, 동료 탓, 전술 탓, 환경 탓, 남 탓 하기 바빠요. 남들 잘하는 모습 보면 막 비아냥거리고, 저놈은 뭐 금수저니까 잘할 거야. 저놈은 뭐 백이 있으니까 나도 백 있으면 잘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고3 끝나고 20살까지. 제가 만약에 축구를 다시 한다? 내가 뭐 어떤 훈련을 더 많이 하고, 뭐 탕수 늘리고, 뭐 축구 경기를 더 많이 보고, 물론 중요하겠지. 근데 이런 피상적인 거 말고, 저는 일단 딱 1번이 뭐냐면, 이 조급함을 버리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해. 그럼 지금은 이 조급함을 누가 가지고 있냐? 대부분 프로 입단하자마자 1년 만에 나가는 선수 대부분 이 조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세워라 내워라 해요. 지금 당장 보여줘야 되는 게 프로의 현실인데, 축구계의 현실인데, 그러니까 뭘 보여준대, 뭘. 나를 보여줘야 되잖아, 나를. 김호남이라는 선수를 구단에서 왜 데리고 갔냐고. 나다움이잖아. 내가 조급함이 있으면 되던 것도 안 되잖아. 팀이 나를 원한 이유가, 내가 원래 되던 것도야. 근데 내가 원래 돼. 그래서 이 팀에 온 거고. 근데 조급함이 있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안 돼요. 이론은 될 것 같지. 근데 실전은 안 돼. 조급함이 있으면 알겠지만 되던 것도 안 돼. 그러면 이 조급함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거, 당연함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만 오지 않아요. 같이 따라오는 정말 짜증나는 것들이 있어. 자, 뭐가 있어요? 뭐 수치심도 있고, 쪽팔림도 있고, 좌절감도 있고. 우리가 이 실패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이 따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왜?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무조건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 나만 특별하게 겪는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다 멀쩡한데 나만 이러한 시련을 겪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착각해서 내가 힘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 다 멀쩡해 보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아픈데 하나도 없고, 걱정 하나도 없고, 이 세상 만사가 다 완벽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겪는 시련이 인류 보편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내가 일부러 내 볼을 때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프죠? 아픈데 기분은 안 나빠. 왜냐면 너무 당연하니까. 내가 내 볼을 때린다는 의도를 가지고 때린 거잖아. 아프긴 한데, 와, 왜 아프지?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 너무 당연한 결과니까. 실패? 축구에서 너무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건 우리가 저항 없이 받아들이기 편해요. 수용하기가 편하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노력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과제 지속력, 이 끈기, 최소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과제 지속력은 뭐냐면, 내가 특정한 무언가를 딱 했다.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읽었어. 근데 이게 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그 책을 읽는 그 능력이 과제 지속력이에요. 자, 끈기는 뭐냐면요. 끈기는 그 성공을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대표적이신 분이 그릿이라는 책을 쓰신 미국의 천재 심리학자 앤젤라 더커스가 있습니다. 끈기는 내가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어. 근데 그거를 다시 시도하는 힘, 그 능력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얘는 그냥 쭉 하는 거고 얘는 그 실패했을 때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거고 끝까지 하는 거. 이 두 개.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능력이 최소한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능력이 발생하려면 우리 뇌의 전전두피질 중심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야 이 두 가지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야, 호남아 노력을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강력한 집념, 정신력 이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내 몸 어딘가에 막 숨어 있다가 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전두피질 중심으로 혈액이 잘 가고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분비가 돼야 그에 따른 결과로 끈기가 나오고 과제 지속력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 배고파. 강력한 정신력으로 배고픔을 느끼나요? 아니잖아. 우리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위와 장에 음식물이 없으면 그렐린 호르몬 분비되고 그에 따른 반응이 배고픔이란 느낌이잖아. 그럼 배부름은 강력한 정신력으로 배불러져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왜 먹어? 정신력이 좋거나 간절함이 있으면 배부른데. 그죠? 배부름은 뭐예요? GLP-1이나 렙틴인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 우리 다 알지.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 우리 다 알지.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우리가 식스팩을 갖고 싶다고 해볼게요. 야, 나 식스팩 가져야겠다고 하면 배에 힘 딱 주면 식스팩이 갑자기 생겨요? 안 생기지. 식스팩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복근 운동을 해야 돼요. 식단 조절, 관리를 해야 돼요. 그에 따른 결과로 식스팩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노력이라는 것도 노력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 왜? 노력을 한다는 건 끈기를 올리고 과제 지속력을 올리는 거니까. 내가 그냥 생으로 노력을 해봐.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듣는 소리가 뭐야? 너는 간절함이 부족해, 호남아.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호남아. 이 소리를 매일 듣는 거야. 왜? 노력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노력하는 방법은 안 알려줘. 그러니까 모른다고. 근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쪼개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물론 더 세부적으로 쪼개야 되겠지만. 그래서 평소에 제가 수면, 음식, 존투 트레이닝, 호흡 명상, 감사일기 선수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 5가지가 평소에도 우리 전두엽 중심으로 혈액이 잘 가게 하는 기본적인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안토니오 다마지오, 김주환 교수님, 루돌프 지나스, 로버트 세폴스키 정말 많지만 저는 그거를 실제 현장에서 해보고 변화하고 느끼고 성과를 낸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 경험만 얘기하지 않고 이 과학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특정한 무언가를 해서 성과를 잘 났어. 뭘 해서 그럼 그게 정답이다? 그거 아니다. 김호남이 성과가 난 거는 그 시기에 김호남에게 맞는 행동이었지 원리를 모두면 모두에게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경기 전에 누군가는 가볍게 조깅을 해서 평안함을 찾아요. 근데 누군가는 명상을 해서 평안함을 찾아요. 그 본질은 뭐예요? 두 개 다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분해시키고 불안과 각성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과활성화되지 않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불안장애가 있거나 공황장애나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있어. 그런 분들에게 명상하면 더 불안해요. 저 사람이 명상했으니까 나도 효과 있다? 그거 아니야. 내가 어제 훈련이 빡세가지고 근 피로도가 막 엄청 심해. 그런 선수는 어떻게 돼요? 러닝보다 명상이 훨씬 더 좋지.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장착하고 실천을 해야 본인에게 맞는 걸 찾는데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쉽고 내비게이션은 없는데 엔진만 좋아. 아니 그럼 속도는 빠르겠지.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목표랑 더 멀어져. 목표 여기 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내비게이션만 있어. 근데 엔진이 똥이야. 실천을 안 해. 그러면 이게 가요? 안 가지. 축구적 변화 있어요? 축구를 생각만으로 변화시킬 수 있냐? 없어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어. 그래서 이 2가지 축, 올바른 방향과 노력하는 힘, 이거를 오늘 이야기했어요. 올바른 방향을 찾는 첫 번째 뭐예요? 이 조급함, 이걸 어디서 왔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를 2번째 실패가 왔을 때 당연한 걸 인지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이 2가지가 되면 어느 정도는 노력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25년 축구를 하면서 프로 14년을 있었는데 정말 그 다양한 선수와 지도자분들을 만났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축구 잘하는 애들은 확실히 뭐가 달라요. 축구 기술이 좋다든지 전술 이해도가 좋다든지 아무튼 뭐든 그냥 다 디테일이 달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노력의 디테일이 달라야 된다. 아니 뭐라도 달라야 프로를 가든 경기를 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노력을 정말 디테일하게 쪼개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쪼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기록이 그대로 저희 집이나 제 모바일 노트에 다 적혀져 있어요. 때로는 경험적인 내용도 있고 때로는 최근 연구한 내용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같아요.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저보다
우리 솔레아스 황희찬 선수보다 더 위대한 선수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그 본질은 변하지 않자. 그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구독을 눌러 놓으셔야 돼요. 아직도 채널이 작아서 한 번 지나가면 이 채널 못 찾는다. 그럼 길을 또 헤매. 길을 또 헤매. 자, 그러지 마시고 구독해 놓으시고 다음 영상 보셔서 훈련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훈련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